게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냥 네.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들어왔는데 대접견실에 들어오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시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뭐 마실 걸 갖고 와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앉으셔서는 제가 좀 기억 남는 거는 이거 막상 해보면 뭐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유의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일종의 업무 지시 같은 걸 하셨습니다. 기억나는 건 총리님께는 본인이 가셔야 할 일정들, 행사 이런 거를 총리님께 대신 가달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 갑자기 이제 최상목 장관, 조태열 장관이 일어나고 하는 상황인데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다시 22분 05시 35초 제시하겠습니다. 재생 이제 증인을 한번 봐주시죠. 증인하고 그때 이상민 장관이 증인한테 귓속말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이때 무슨 대화를 제가 하셨는지 기억이 뭐 때문에 지금 오늘 회의를 하는 거냐라고 여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나가시려다가 들어오고 최상목 장관, 조태열 장관 일어나고 이제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제서야 이상민 딱 두 장관 글자 말씀하셨습니다. 계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러면 조때 이제 이상민 장관이 계엄이라고 해서 그때 계엄 그때 얘기를 계엄 이야기인 처음 거를 들으신 처음 겁니까? 인지하게 됐습니다. 네, 강 물은 것으로 하고 낭 묻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장관이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서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CCTV 보시면. 근데 이때 그러면 이때 상황은 어떠한지 기억나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히 저 두 분이 일어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저 때의 말씀이. 그러나 뭔가 대통령을 말리려고 하시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피고인은 무슨 어떤 말을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이랬던 것이 기억이 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1항 묻겠습니다. 그 증인은 그러면 당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가 11명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네, 가항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누가 오고 있다라는 말을 들으셨던 것은 분명히 기억하신다는 거죠? 네. 아직 다 오지 다 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그 뭐 생각을 여쭙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오고 있는 국무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다시 대접견실 CCTV 22시 6분 36초 제시하겠습니다. 그 이상민으로부터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비상계엄 아니고 계엄 이렇게만 계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었습니까? 예.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정인님?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저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06시 36분 재생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좀 봐주시죠. 이제 피고인한테 가서 뭔가 귓속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리고 아직 다 오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다가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 같고 최상목 부총리가 집무실로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묻겠습니다. 이 상황은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납니다. 그때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상목 부총리는 좀 대통령을 말려보려고 네, 그 방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20시 그 10분 경에 이제 다시 최상목 부총리가 그 대접견실로 다시 나오는데 네. 대접견실로 나와서 이때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다 준비가 돼 있다는데 안 된다는데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다 돼 있어서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하지 말라고 이제 만류를 했더니 네. 준비가 다 돼 있어서 안 된다는 그렇게 데라는 이해했습니다. 그 혹시 그때 준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전혀 알 수 없었고요. 저는 준비가 다 돼 있어서 안 된다는데라고 하고 앉으시면서 이야기했던 건 기억납니다. 그 이후에 대접견실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그러면 이제 최상무 부총리 나오고 나서 최상무 부총리가 상당히 뭐랄까 평소에 비해서 좀 약간 흥분한 그런 톤으로 이 상황을 알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몇 사람들한테 물었고 제가 강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에 있던 신원식 안보실장 전 국방부 장관한테도 물으면서 아셨어요? 라고 이렇게 몇 사람한테 확인을 했는데 다들 몰랐다고 했습니다. 몰랐다고 했고 최상무 부총리가 그럼 이 모든 거를 김용현하고 의논하셨다는 거야?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셨고 총리께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끝내실 겁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리께서도 나도 반대해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대통령이 지금 하시려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들 막 좀 약간 뭐랄까 되게 당황해하는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당분간이라는 얘기를 한 것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시적 계엄이다, 경고성 계엄이다 이러면 그 당분간이라는 단어랑은 그 상충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네. 이게 곧 일회성이다 뭐 이런 말씀은 없었다는 거죠. 예, 일회성이라는 말씀은 없으셨고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몇 가지 닥쳐 있는 뭔가 일정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한두 개 예시를 하셨던 것도 같은데요. 그 행사를 총리님이 대신 가주셔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그 윤석열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게 경고성 비상계엄이다.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이제 이게 피고인이 조사받을 때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제가 대통령실에 같이 모여서 참석하였다는 의미로 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정도로 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총리인 피고인이 이런 취지로 말을 했던 기억은 있으십니까? 네, 총님이 저 정도의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은 뭐 생각이 좀 정리가 되셔가지고 피고인이 말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좀 전에는 이상민 장관님과 총리님,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신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명확치 않지만 저거는 총리님이 저렇게 네. 기억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 저 말씀은 총리님이 하셨던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증인 신문은 이제 증인이 기억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 예. 그래서 예. 이제 증인 기억은 명확치는 않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저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 피고인이 말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이제 증인께서도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것으로 봐서 증인도 총리인 피고인에게 뭔가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리가 나가고 나서 저도 일어나서 나오면서 총리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서명은 하기 어려울 듯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게 국민들 삶이 어려운데 이 상황을 어떻게 납득을 하겠느냐. 총리님께서 저희들을 좀 잘 이끌어 주셔야 된다. 총리님이 잘 이끌어 주셔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영주 장관도 이 상황 납득하기 어렵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 상황을 누가 동의할 수 있겠냐. 제가 이야기를 했고
총리님께서 서명은 본인 판단대로 해라라는 뭐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네, 그 머릿수 위에 계엄 국무회의 동원, 무력감, 무능감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복잡한 심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느끼신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 하여튼 국민들께 너무 송구한 일이고요. 저로서는 영문을 모르고 저 자리에 갔는데 저는 저것은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일관되게 하기 때문에 한 2, 3분 동안 대통령께서 오셔서 거의 회의가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뭐 걸 말씀을 하시고 나가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무력하고 무능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동원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머릿수 11명 채우기 위해서 불려가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오게 됐으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다음 언론 기사 하나 더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국민께 송구하다. 계엄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을 것. 뭐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동의한 적이 없다. 찬반 묻는 자리 아니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그러면 피고인이 이제 어쨌든 빨리 오라고 이렇게 독촉하는 전화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뭐 비상계엄인지를 알았으면 좀 달라졌을 거다 이런 뜻인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가요? 지금만큼 계엄에 대해서 정보가 있었으면 뭐라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계엄이 그 자리에 가서 계엄이라는 두 글자 듣고 저 상황이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께도 송구하고 저 상황이었을 줄 알았으면 당연히 안 갔어야죠. 그러면 저희가 안 갔으면 저렇게 저 상황이 안 벌어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근데 뭐 지금처럼 계엄에 대해서 학습이 되고 나면 지금 같으면 아마 가서 뭐라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찬성 반대를 혹은 저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총리님을 피의자로 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참 못할 노릇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도 너무 잘못된 상황인 것 같고 여러 감정이 듭니다.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뭐 두세 가지만 일단 제가 확인하고 예. 다른 말씀드린 것처럼 좀 뭐 많이 하셨는데